요즘 한국 남자들 연애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20대 분들도 연애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저같이 결혼할 시기가 지났거나 연애에 초보이신 남자분들은 시작부터 어렵잖아요. 아니라고요? 젊고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스타일 좋은 여심을 잘하는 선수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한국에서 즐기세요. 어쨌든 이 영상은 나이 불문 대한민국 평타인데 연애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국제연애 및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 영상이며 해외 생활 꽤 해본 사람으로 제가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동남아를 10년 넘게 살고 오가며 여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는 광경들이 외국인 남자와 동남아 여자, 그중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게 한국 남자들과의 현지 여자들의 연애를 많이 접해보는 편입니다. 일단 전 동남아 여성과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무조건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선택하세요. 세상에 무조건은 없어요. 오늘은 동남아 여러 나라 중 첫 번째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여성들의 외모와 스타일은 제 기준 타국에 비해 1순위입니다. 순수함, 하얀 피부, 긴 머리, 슬렌더 몸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다녀가신 다른 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베트남 여성들은 대체로 슬렌더 스타일의 아담하고 날씬한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타는 것을 싫어하여 꽁꽁 싸매고 다닌 탓인지 피부가 밝고 하얀 편이고 길고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기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고 딱 제가 좋아하는 체형과 스타일이었죠. 예전에 왕성하게 일할 때는 여러 지역과 많은 공장들을 방문했었는데 가끔 밤매는 김태희, 공장에서 일하는 전지현도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동남아 지역보다 베트남을 가장 자주 왕래하게 만든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베트남의 여자들을 보면 순수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좀 촌티 난다고 해야 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각이 없어서 나오는 촌티가 아니라는 건 저는 몇 년이나 지나서야 알았죠. 이 부분은 뒤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여자를 처음 본 제 느낌은 키 작은 팔등신, 슬렌더, 순수함, 동양적, 그리고 촌티였습니다. 그런 베트남 여성의 스타일이 딱 10년 만에 변했습니다. 2인승 오토바이에 혼자 타도 자리가 모자라 보이는 여성들 모습을 지금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아오자이를 입었는데 옆구리 터질 것 같은 여자도 많이 보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예전만 해도 많지 않았던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그들의 수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먹을 만한 쌀국수도 2만 동, 3만 동 하던 시절이었으니 패스트푸드가 그들에겐 결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인은 대부분 쌀국수로 끼니를 때우면 3시간 정도만 지나면 배고파집니다. 아니라고요? 베트남으로 여행 다녀보신 분들이 가시는 쌀국수 집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서민형 2, 4만 동짜리 쌀국수는 다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먹는 양이 작으니 위장이 작아지고 많이 먹지 못하니 영양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초기에는 키도 작고 왜소했었죠. 그런 이유로 여성들이 슬렌더 체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끔 대한민국 평균 키인 저보다 큰 베트남 여성들도 봅니다. 으이, 헬스클럽에 가면은 우락부락한 근육에 식스팩 걸린 베트남 남자들도 많고요. 몸매 관리, 필러, 보톡스에 헬스, 필라테스 등 각종 관리를 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화장도 기가 막히게 해서 예쁩니다. 우리 모두가 예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죠. 그런데 당신이 진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잠깐 여행 와서 만난 이런 분들은 그냥 마음에 두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이 착한데 예쁘기까지 한 여성을 만날 확률은 극히 적으며 또한 그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닐 확률 51% 이상입니다. 돈 많은 집 딸내미이거나 남의 여자거나 선수거나 만약 당신이 여행으로 베트남에서 저렇게 관리 잘하고 예쁜 분을 만나시겠다. 그렇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성형수술 또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농담이고요. 그냥 가라오케나 유흥 쪽으로 가세요. 연애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냥 놀고 싶거나 만나도 과거를 개의치 않거나 또는 당신의 돈이 마르기 전에 그녀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으니 가능하면 도전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최신형이나 그 비슷한 휴대폰을 들고 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선수였습니다. 예전에 가끔 공항에 가면 출국장 앞에서 멜로 영화 찍는 남녀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돌아오겠다는 남자와 눈물 흘리며 가지 말라며 빨리 돌아오라는 여자가 서로 포옹을 하고 남자가 출국장에 들어서려 하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결국 남자는 가진 돈 다 털어서 여자에게 주며 금방 갔다 온다고 하고 출국장을 들어서지요. 남자가 출국장에 들어서고 눈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 여자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곤 그 남자가 사준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을 하지요. 다른 남자에게. 한때 순수한 때도 있었지만 의외로 베트남 여자들은 눈물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압니다. 10년 전 베트남 언니들과 지금 언니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너무 잘 꾸며지고 관리된 분들은 선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행자들은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에게 노력할 시간은 없어요. 외곽 지역에 가도 마음 착하고 반면은 김태희를 찾을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이 1%의 확률에 도전하지 마세요. 이제 베트남 여성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 베트남 여성들은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검색해도 나오니 그냥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모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중 특히 어머니의 말은 곧 법입니다. 점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빠르게 도시로 유입되면서 여자들도 점점 도시화되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도 어머니 말은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애하고 싶은 여성분을 만났다. 그러면 가족부터 공략하세요. 큰 걸 아니어도 됩니다. 적지만 용돈 아님 제비집 선물 세트 같은 거라도 사서 보내세요. 요즘은 한국산 홍삼 선물 세트 같은 것은 구하기 쉽고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머니부터 공략하면 확률 그래프는 비트코인처럼 떡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은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런 성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필요 없고 가끔 베트남 여성분과 같이 택시를 타거나 카페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불문하고 처음 본 옆 사람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택시기사와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 눈탱이 치는 것인 줄 알았죠. 나중에 베트남어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니 알겠더라고요. 같이 탄 남자는 한국인이냐? 남자친구냐? 외국인이네. 어디 가냐? 등등등. 별 쓸데없는 잡소리였어요. 어쨌든 이처럼 베트남 여성은 대화에 스스럼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보통은 잘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받았다고 헌팅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도 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판단을 정리해보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주고 빨리 보내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확률상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럼도 없지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도 있어서 그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간혹 까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물러서세요. 괜히 도전하다 잘못 걸리면 동남아에서 다구리 맞아서 전설 속 민영화 병원에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졸라 비싸요. 근데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17대 1 그런 전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스스럼 없고 배려하는 그녀들도 나이가 들어 아줌마가 되거나 화가 나서 변신하게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분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마음이 착하고 수수한 분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건 당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제 채널이 떡상하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벌써 3일째 글 쓰는 중이에요. 다음은 베트남 여성들의 연애와 결혼관인데 베트남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에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케바케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으니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베트남 여성들은 연애에 대해서는 한국인보다 좀 더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님 베트남 남자들이나 그 여성들의 남자친구들이 연애 전문가들이었던가. 베트남 남자들 연애 초기에는 여자들에게 정말 잘합니다. 처음엔 하인인 줄. 어쨌든 어린 나이 때부터 연애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해서 속도 위반으로 사고치고 미혼모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20대 초반인데 아이가 한두 명 있고 아이는 고향의 부모님과 생활하고 자신은 도시로 돈 벌러 온 여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그런지 20대 초반인데 이혼한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신중하다 제가 본 사람들은 뭐죠? 그에 반해 결혼은 아예 다른 문제인 듯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급히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여 이혼하거나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목격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아서인지 결혼은 신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베트남 남자들이 바람피는 것도 많다고 하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여성들은 남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많이 봅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고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된 거라고요? 베트남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2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됩니다. 국가의 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공산당이며 그 당이 집권당일 뿐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만 공산당이라는 것이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고 돈과 자본에 관한 한 한국 사람보다 더 실익을 따집니다. 결국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입니다. 에이, 왜 삐딱선을 각설하고 지구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자의 소프트웨어는 꾸미고 가꿔서 예뻐지려 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선순위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그들이 우선순위에 서는 가장 빠른 방법. 그건 돈입니다. 그래서 상위 10%의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몰빵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가정 불화는 대부분이 여유롭지 못한 생활과 남자의 바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돈이란 것은 연애와 결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동남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가 왜 떡상중이냐고요? 잘생겼지, 스타일 좋지, 젊지, 여자한테 잘하지. 그리고 결정타, 돈입니다. 돈은 생활의 질과 우선순위를 높여줍니다. 그런 조건이면 한국에서 만나겠다고요? 당신은 한국에서 상위 10% 이내인가요? 아니 20% 이내로 되나요? 말했죠. 가장 높은 곳을 점령하려 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준 평타 이상만 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베트남에서 중산층 또는 그 이상입니다. 참고로 당신이 평타가 안 된다. 그럼 젊어지거나 노력하세요. 연애에서 젊음과 돈은 반비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나이도 많고 평타 이하다? 그냥 열심히 버세요. 영상이 길어서 컴퓨터가 버벅댑니다. 뭐 뻑도 나네요. 2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거 20분짜리 영상 대본 스토리 쓰는 데만 3일 걸렸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